지난주 수요일 뉴욕에서 20년을 살다 귀국한 50대 교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회사를 운영했고 소득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집을 사려고 알아보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맨해튼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자기가 뉴욕에서 번 돈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사기 어려운 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뉴욕보다 세계적 부자들이 사는 맨해튼보다도 더 비싸고 더 구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서울 아파트가 뉴욕보다 사기 어려워졌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자녀들이 왜 집을 사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격 자체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작년 가을에 한 부동산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서울과 뉴욕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강남 삼성동 아파트 평균 가격이 뉴욕 맨해튼 퀸즈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맨해튼 중심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부, 즉 센트럴파크 주변이나 월스트리트 근처는 당연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을 비교하면 서울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보다 서울이 더 비싼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 대비 가격입니다. 소득과 집값의 비율을 보면 진짜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지난 봄에 만난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한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모아도 강남 아파트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뉴욕에 사는 대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둘이 비슷한 회사에 다니고 비슷한 직급이고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처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 친구는 이미 맨해튼 근처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지만 가능했습니다. 반면 서울 친구는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소득 대비 집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 직장인의 연봉으로는 맨해튼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일하고 저축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직장인의 연봉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20년을 모아도 부족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서울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의 2배가 넘습니다. 런던보다 높습니다. 도쿄보다 높습니다. 홍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집 사기 어려운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소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지난 여름에 상담했던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 회사로 발령을 받아서 가족이 함께 뉴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5년을 살았습니다. 뉴욕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에서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금리도 낮았습니다. 30년 고정금리였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만 내면 되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집값의 50%밖에 안 빌려줬습니다. 금리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변동금리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자기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50%밖에 안 받으니 나머지 50%는 자기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50%가 있어야 했습니다. 20% 대 50%,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뉴욕이 훨씬 살기 좋았다고, 같은 돈으로 뉴욕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전세도 어렵다고,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출 조건 차이가 만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뉴욕은 넓습니다.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이 비싸면 브루클린으로 갑니다. 브루클린이 비싸면 퀸즈로 갑니다. 계속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지하철망이 촘촘합니다. 조금 멀어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한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가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듭니다.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도 서울에 있습니다. 병원도 문화시설도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은 점점 쇠퇴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서울로 옵니다.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입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 경제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고, 국토 불균형 문제라고,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대학을 키우고 지방 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뉴욕보다 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합니다. 증여를 고려하십시오. 일찍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상속하는 것보다 지금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들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남을 꿈꾸지 마십시오. 경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평수부터 시작하십시오.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부도 변화해야 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만 탓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가 뉴욕보다 사기 어렵다는 것,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